이슬람 마카체프 선수가 라이트급 체급을 평정한 후 한 체급 위에 웰터급으로 올라가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그의 체격과 실력이 웰터급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카체프 선수는 어떻게 라이트급 정상에 설 수 있었을까요? 2022년 10월 UFC 280에서 찰스 올리베이라 선수를 상대로 2라운드 KO 승리를 거두며 UFC 라이트급 타이틀을 차지한 이후 마카체프 선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카체프 선수는 패더급 챔피언이었던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선수와의 2차례 방어전을 포함하여 라이트급 타이틀을 총 4차례 성공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가장 최근 경기인 헤나토 모이카노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승리하며 챔피언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마카체프 선수는 이제 새로운 큰 도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타이틀을 계속 방어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2체급 챔피언이 되어 2번째 벨트를 차지하는 것은 훨씬 더 큰 영광을 안겨줍니다. 2체급을 동시에 제패하는 것은 UFC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며 그야말로 UFC의 왕족과 같은 위상을 확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체급 상향을 결정한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바로 155파운드 체중을 맞추기 위한 고된 감량 과정입니다. 마카체프 선수가 라이트급 경기를 앞두고 체중 감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의 경기 전 모습을 보면 체중 감량이 얼마나 고된 과정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마카체프 선수가 라이트급이라는 체급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웰터급으로의 전향이 타당한 선택일까요? 바로 새로운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카체프 선수는 현재 웰터급 챔피언인 잭 델라 마달레나 선수에게 도전하여 2번째 벨트를 노릴 수 있으며 웰터급의 강력한 컨텐더들을 포함한 체급 내 다른 강자들과의 흥미로운 대결도 가능해집니다. 만약 마카체프 선수가 라이트급에 계속 머무른다면 어떨까요? 그는 이미 현재 상위 랭커들 중 상당수를 꺾으며 라이트급에서 더 이상 새로운 도전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상 이제 그에게 남은 현실적인 상대는 저스틴 게이치 선수나 맥스 할로웨이 선수 정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카체프 선수가 라이트급에 계속 남아있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만큼 중요한 경기는 이제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마카체프 선수의 격투 스타일이 웰터급에서 얼마나 효과적일지 하는 것입니다. 벨랄 무하마드 선수나 션 브래디 선수처럼 비슷한 그래플링 기반의 스타일을 가진 선수들이 웰터급에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마카체프 선수의 타격 실력은 지난 몇 년간 눈에 띄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 선수와의 2번째 대결에서 그의 향상된 타격 능력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향상된 타격과 타고난 힘, 그리고 뛰어난 레슬링 능력이 결합된다면 마카체프 선수는 웰터급에서도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체급을 올릴 때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가지며 몸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슬람 선수는 올해 1월에 경기를 치렀고 저는 그가 올해 말쯤 웰터급 챔피언인 잭 델라 마달레나 선수와 맞붙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마카체프 선수가 웰터급 상위권 선수들의 체격과 근력에 충분히 대항할 만큼 몸을 잘 만들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또한 웰터급인 170파운드에서도 라이트급인 155파운드 대와 같은 스피드와 폭발적인 힘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현재 이슬람 선수는 키 178cm에 리치 179cm로 웰터급 상위 5위권 선수들 대부분보다 키와 리치 면에서 불리한 조건입니다. 먼저 웰터급 상위권 선수들의 신체 조건을 살펴보면 현 챔피언 잭 델라 마달레나 선수는 키 180cm에 리치 185cm입니다. 벨랄 무하마드 선수 역시 키 178cm에 리치 183cm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선수와 키가 비슷한 178cm인 션 브래디 선수의 경우 리치가 183cm인데 이슬람 선수의 리치는 179cm입니다. 이렇게 보면 웰터급 톱 랭커 중 일부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이슬람 선수는 신장과 리치 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웰터급에서도 특히 체격이 큰 선수들과 비교하면 신체 조건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 이안 게리 선수는 키 191cm에 리치 189cm이며 카자흐스탄의 제암 샤브카트 라흐모노프 선수는 키 188cm에 무려 196cm의 긴 리치를 자랑합니다. 이슬람 선수가 이런 거구의 선수들과 맞붙게 된다면 키와 리치의 불리함이 분명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마카체프 선수가 웰터급 선수들의 신장과 리치 우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이슬람 선수가 웰터급 체중인 170파운드에서도 라이트급 시절처럼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그는 라이트급인 155파운드에서는 그의 뛰어난 힘과 그래플링 컨트롤 능력 덕분에 상대들을 찍어 누르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지만 체급이 올라가면 힘의 상대적인 우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괜히 체급이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클래스에는 이유가 있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에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이스라엘 아데사냐 선수가 미들급 185파운드에서 라이트 헤비급 205파운드로 체급을 올려 도전했을 때 그의 힘이 이전 체급에서만큼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못했습니다.
2021년 3월 UFC 259 대회에서 얀 블라코비치 선수를 상대로 했던 경기에서 블라코비치 선수의 더 큰 체격과 힘은 분명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는 아데사냐 선수를 압도하며 라이트 헤비급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맥스 할로웨이 선수처럼 큰 문제 없이 상위 체급인 라이트급으로 올라와 성공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특히 UFC 300에서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를 은퇴시킨 저스틴 게이지 선수를 상대로 거둔 인상적인 KO 승리는 단순히 체격 차이만으로 상위 체급 도전을 어렵다고 볼 수 없으며 실력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슬람 선수가 웰터급의 170파운드급 파워를 가진 선수들의 펀치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웰터급에는 잭 델라 마달레나 선수처럼 강력한 KO 파워를 지닌 선수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마카체프 선수가 웰터급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반드시 경계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웰터급은 라이트급보다 평균적으로 체중이 더 나가고 근력이 강한 선수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정타를 허용하더라도 그 충격량과 데미지가 훨씬 클 수 있습니다. 특히 웰터급에는 잭 델라 마달레나 선수처럼 한 방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강력한 KO 펀치 파워를 지닌 선수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파워는 경기의 양상을 단숨에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카체프 선수는 라이트급인 155파운드 체급에서 상대의 강한 펀치를 여러 번 허용하면서도 뛰어난 매직과 회복력을 보여주며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턱 내구성은 이미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한 체급 위인 170파운드에서 상대할 웰터급 강자들의 파워에도 그 내구성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이것이 그의 웰터급 도전에 있어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마카체프 선수의 이번 웰터급 도전 결정은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한 도박에 가까울까요? 이슬람 선수는 이미 라이트급에서 최고의 선수임을 입증하며 더 이상 이룰 것이 많지 않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을 택하는 것은 분명 본인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마카체프 선수의 뛰어난 실력과 전략적인 접근 방식을 고려했을 때 웰터급에서도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술적인 완성도와 레슬링, 타격, 그래플링 등 모든 영역에서의 강점이 새로운 체급에서도 빛을 발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체격 차이와 상대들의 파워라는 변수가 존재하지만 그의 영리한 경기 운영 능력이라면 충분히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현 웰터급 챔피언인 강력한 타격가 잭 델라 마달레나 선수와의 경기는 마카체프 선수의 웰터급 적응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매우 치열한 접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달레나 선수의 날카로운 타격과 압박은 마카체프 선수에게 새로운 유형의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경기에서 예상치 못하게 패배한다고 해도 웰터급에는 아직 마카체프 선수가 자신의 실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상급 선수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과거 챔피언이었던 카마루 우스만 선수처럼 나이는 좀 더 많아졌지만 여전히 기량과 노련함이 뛰어난 베테랑 강자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치업들은 마카체프 선수가 웰터급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웰터급 상위 랭커들의 면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마카체프는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며 정상급 선수로 활약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의 압도적인 레슬링과 서브미션 능력,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타격 실력은 어떤 웰터급 선수에게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체격 차이와 파워 문제는 존재하겠지만 그의 전략적인 사고방식과 코칭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새로운 체급에서도 자신만의 해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그의 웰터급 도전은 단순히 타이틀을 노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기량과 잠재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슬람 마카체프 선수가 이번 웰터급으로의 체급 이동을 감행하면서 팬들이 가장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패더급 챔피언인 일리아 토프리아 선수와의 꿈의 슈퍼파이트가 무산될 가능성일지도 모릅니다. 라이트급 챔피언과 패더급 챔피언 간의 대결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몰고 다니며 팬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매치업 중 하나입니다. 특히 토프리아 선수는 패더급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기에 그의 타이틀과 마카체프 선수의 라이트급 타이틀을 건 경기는 실로 엄청난 이벤트가 될 수 있었습니다. 토프리아 선수와의 경기는 이슬람 선수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의 뛰어난 그래플링과 압박 능력이라면 토프리아 선수의 강력한 타격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경기가 라이트급과 웰터급을 통틀어 마카체프 선수가 향후 맞붙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이고 큰 규모의 경기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카체프 선수는 눈앞의 큰 경기보다는 자신의 종합격투기 경력 전체에 걸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두 번째 체급 벨트를 획득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UFC에서 두 체급 동시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벨트를 두 개 갖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UFC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이며 극소수의 전설적인 선수들만이 이룬 대기록입니다. 코너 맥그리거, 다니엘 코미어, 존 존스, 아만다 누네스 등 몇 안 되는 이름만이 두 체급을 제패한 선수 명단에 올라 있으며 이들은 그야말로 UFC의 왕족 또는 신화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마카체프 선수에게는 일리아 토프리아 선수와의 한 번의 슈퍼파이트 승리보다
웰터급 타이틀을 획득하여 이 전설적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목표일 것입니다. 두 체급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은 그의 경력을 한 단계 넘어 UFC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해줄 것입니다.